반갑습니다.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캠프스데이 많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가 여러분 캠프스데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강의가 될 텐데요. 부탁의 말씀은 녹음하고 제가 강의하는 걸 녹음이라든가 사진 찍는다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게 곤란은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을 했고 이와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은퇴를 해서 이런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 한국의 종교. 여기 영어 제목은 Korean Religion Led by Culture인데, 이제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본 종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썼던 책인데, 여러분들,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로 된 건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먼저 서울 시내를 어슬렁거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웬 서울에 이게 많으냐. 그죠? 뭐겠어요? 십자가. 그래서 한국은 서울 시내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밤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 같아 보였다. 그럼 특히 또 거기다가 십자가 빨간색이에요.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동묘지처럼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오직 남한뿐이다.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본인들 잘 몰라요. 워낙 기독교 교회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의뢰 그러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은 원래 불교 신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기독교 신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를 신앙하는 기독교 신자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도 캐톨릭 신자입니다. 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였고 그런 기독교와 관계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전통 종교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서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동 주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의 중심부에서 만나는 한국의 특이한 종교 풍경.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이 조계사는 한국 불교 종단 가운데서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의 본부 사찰입니다. 여기에 조계종의 헤드쿼터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부처님 생일을 맞이해서 랜턴을 많이, 로터스 랜턴이죠, 연등을 많이 단 모습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겠지만, 원래는 4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수입이 돼서 15세기 초까지 한국의 국교로서 융성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왕조인 조선조가 들어오면서 그게 15세기 초가 됩니다. 이제 통치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이제 기나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언제 벗어나는가 하니 일제시대에도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돼서 이제 박해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웬 교회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동을 돌아다니는데 저기에서 앞에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 못 찍었는데 자, 무슨 교회가 있는가니 거기에 뜻밖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 Seventh Adventist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킨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 개신교를 보면 세계 4개 큰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종파 교회가 서울 시내 중심부에 교회를 세웠다. 이건 대단히 아주 재미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북경에 교회가 이렇게 있다? 그것도 이제 그 이단 같은 교회가 이건 개신교에서 볼 때 이단이에요. 뭐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그다음에 동경에 이런 교회가 뭐 여호와의 증인, 제호와스 위트니스 같은 교회가 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 5분만 걸어가면 5분만 걸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니 이런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건물인지 아는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이 건물을 보면 서양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뭐 좀 어중간한 그런 스타일인데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유행시켰던 그런 뭐 러시아 영향도 받고 뭐 로마네스크 양식도 있고 조금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게 뭔가 하니 천도교라는 종교인데 천도교는 Heaven's Way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한국의 신종교 운동입니다. 이 종교는 20세기 초에 이는 한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딩 릴리전인데 지금은 퇴라고 해서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가장 그 종교적인 파워가 강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개신교와 천주교 합한 기독교. 이게 그 20세기 초에는 바로 천도교가 한국 사회를 종교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도교는 이것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무식해가지고 이 종교에 대해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밖에 몰라요. 이런 걸 몰라요. 천도교는 세계에서 어린이 인권운동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게 여기 사진에 나온 게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석탑입니다.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소포 방정환 선생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그분이 바로 천도교 신자였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교회에서 5분만 가면 성균관 대학이 나오는데 이 대학 안에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바로 성균관이라는 기관입니다. 자, 이 성균관은 이런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균관이 뭐냐? 이건 600년이 더 된 기간인데 조선시대 때 바로 이 건물에서 공자를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아니 잠깐만요.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공자를 제사 지냈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될 후보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당시에 최고의 공립대학인 셈입니다. 이게 다시 이제 나중에 유교 얘기할 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공제된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물론 중국도 있었죠. 중국도 공자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지금은 다시 지내기 시작했는데 한국 것을 이제 그대로 모방해서 현재는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균관에서 넘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성균관에 가면은 이제 아까 봤던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건물이 역사가 400년 정도 더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
이 건물은 4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4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 구경관 답사를 간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래요. 400년 전에는 우리나라 미국은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400년밖에 안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은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400년 정도 과거는 그렇게 과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한국은 한 2, 3천 년 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성균관에서 또 약 뭐 한 3, 4분 정도만 가면은 샤머니즘의 그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칭 미아리고개라는 곳인데 점집이 수십 군데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 이런 데인데요. 이게 전부 점집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무당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샤머니즘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거리에서 점을 치는 작은 그 점집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지금 점을 치는 그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점을 치는 게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앞에도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도.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대해서 참 또 무식해요. 또 자기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종교이고 대표적인 종교인데 뭐 뒤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 뒤에서 봅시다. 뒤에서. 자,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만 잠깐 봐도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의 백화점입니다. 이게 백화점엔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은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종교의 다양성으로 따지면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 그럼 한국의 특색이 뭐냐? 재밌는 게요. 이게 한국은 그 종교 아틀라스를 볼 때 굉장히 재미난 그런 나라입니다. 왜 한국은 그 종교적으로 재밌을까? 왜냐면 한국에는 세계를 리드했던 정신들이 모두 종교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 이거는 이 얘기도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참 특이한 현상이라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한국에 들어온 종교. 자, 우리가 이 세계 종교를 전 역사를 따질 때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종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여기서 나온 종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에서 나온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 그다음에 이스라엘권에서 나온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계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바로 이런 그 세계 종교권에서 나온 대표적인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나라다. 먼저 인도 문화권의 종교. 불교가 수입이 돼서 현재 한국에 벌써 역사가 1600년이 넘죠. 그 다음에 근동지방의 종교, 세마이트 릴리존이라고 그러죠. 유대교, 주데이즘, 크리스티아니티, 이슬람인데 이 가운데 가장 세가 강한 기독교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불교는 동양 정신의 정수라면 기독교는 서양 정신의 정수죠. 이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국 문화권에도 종교 전통이 강한데 이 중에 유교, 불교, 도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는 유교와 불교가 들어와서 1600년 이상을
번성해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서양에는 기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많은 영향을 받은 막시즘이라는 그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죠. 사실은 막시즘과 공산주의는 우리는 뭐 그냥 저기 농담처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막시즘은 그 기독교의 사생아, 러브 차일드라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근데 한국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남한만 관여되는 것이고 북한에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막시즘 혹은 소셜리즘이 남아있죠. 이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보세요. 남한에는 그 동양과 서양 정신의 정수가 들어와 있고 여기 북한에는 그 서양 그 막시즘적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있고 세계를 리드했던 정신 사조들이 모두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들어와서 팽팽한 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전 세계.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보면 뭐 서양은 뭐 기독교가 대종을 믿고 있죠. 아무리 뭐 이슬람이 들어가 있고 뭐 불교가 들어가 있지만 역시 서양은 기독교입니다. 아랍은 뭐 아예 이슬람이 있어요. 힌두교는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죠. 중국은 그 유교적 전통 플러스 그다음에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렇게 되어 있죠. 동남아는 불교, 이슬람이 이제 나눠서 있고 일본은 신도이즘과 불교가 지배하고 있고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분할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회, 어느 그 사회나 나라를 보든지 한 종교가 우세하지 한국처럼 그 다른 종교가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뭔가니 그 크리스마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조계사에다가 그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놨어요. 그 서로 이제 기독교 목사하고 뭐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식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재미난 거죠. 또 이건 뭔가니 부디스트 부디스트 여승과 원불교 원부디즘의 이 넌과 그다음에 크리스천 넌 이런 그 세 부류의 여성 성직자들이 세계 여행을 떠나서 이거는 달라일라마를 방문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한국에서는 그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났느냐? 사실 이거 그냥 농담만 진담만 서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뭐 자기 종교 관심이 바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답은 한국에서는 그 개신교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해요. 근데 호전적인 종교가 개신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만일 한국에 그 이슬람이 개신교만큼 세력이 강했다면 분명히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또 재미난 게 예수의 생일, 크리스마스와 붓다의 생일이 동시에 국가적인 휴일로 되어 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재미난 현상이죠. 자, 이건 이제 개별적인, 여기까지는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들이 한국 문화의 형성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독교. 이 기독교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워낙 이제 기록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파워가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먼저 잡아봤습니다. 천주교도 참 놀라운 기록이죠. 그 천주교는요, 세계 천주교사에서도 아주
놀라운 기력을 갖고 있는데 뭔가 하니 어, 한국 천주교는 그 선교사의 전도가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가톨릭 전도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귀족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 거기서 세례를 받고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제 천주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막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죠. 세례는 이 신부만 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서양 신부가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야단 많이 맞아요. 그때 왜 너는 신부도 아닌데 세례를 주는가? 그러나 아주 가상하다. 칭찬도 받고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필리핀을 빼고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거듭하는 나라. 캐톨릭이 힌두수가 말이죠. 8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는 약 500만이 조금 넘는데 근데 냉담자도 꽤 많아서 활동적인 신자는 300여만 정도. 지금 그런 나라가 없죠.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청 보면은 전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귀여울 거야 아마.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제 천주교가 융성하는 게. 성당의 규모를 보세요. 서울의 큰 성당들은 신도가 10,000명 이상의 10,000명. 그냥 작은 신도들이 이전에 성당으로 쇄도를 한 거예요. 막 러시를 해요. 신부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주임 신부는 한 명에다가 뭐 보좌 신부 한 명. 약간의 수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 같으면은 각 신자들이 많이 오면은 이 헌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신부는 그런 게 없어요. 월급 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신부들이. 이게 천주교의 원산지인 유럽과는 제가 유럽은 거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은 가서 보면 큰 성당에 일요일마다 가보면 통통 빈다며요. 그리고 뭐 20-30명 정도 되는 노인들 신자만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있고. 응? 근데 한국은 성당이 부족해 성당이. 그래 한국은 이게 남한 상공에서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이 그냥 완전 핵폭발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참 재미난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주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한국이 민주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극악한 군부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 개신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 독재 정권이 천주교를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손을 대면 로마 교황청에서 금방 비판이 들어오죠. 이런 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처럼 이렇게 천주교처럼 한국의 기독 천주교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나라 카톨릭, 필리핀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3명의 추기경이 있잖아요. 이 추기경 왼쪽 이 두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추기경이 이 사람인데 한국에서 특히 여기 왼쪽에 카르디널 킴인데 이분은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수녀원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제가 이렇게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를 봤는데 한 면을 다 채우고 있어요. 수녀원. 이런 나라가 있을까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신부나 수녀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요. 한국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워낙 다른 나라 부족하니까 그런 아주 진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한국 개신교는 뭐 700 내지 800만 신자를 자랑하는데 사실은 1950년대 초에는 수십만 명, 3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20-30만 명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하면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나 불교 같은 그 전통 종교가 수천 년을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풀 가스펠 처치,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신자가 뭐 이 사람들 얘기는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저기 체육관 같아, 체육관.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만 이제 밖에서만 봤는데 이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는 페이스 힐링, 사람들을 기도로 많이 고쳤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양반도 뭐 죽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 그 가장 큰 교회가 또 있는데, 자, 감리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광림철치 이 교회. 세계 장로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큰 교회, 이 교회, 충현교회. 자,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 제정신이 얼마나 재미난 현상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지금 보면 세계 10대 교회, 세계에서 10개의 큰 교회를 하면은 그 중에 한국 교회가 4개, 5개일 경우도 있고, 이것 강림교회나 충현교회는 세계에서 그 큰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작은 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완전 미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세계 50대 큰 교회가 이게 50대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반이 한국 교회예요. 참,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신앙, 이게 그 에너지, 그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엄청나요. 엄청만 나지 이게 생각이 없어 한국 사람들. 생각 안 하면 남들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생각이 없어. 그러나 이게 또 재미난 건데 그 전 세계 도시 가운데서 교회 분포도가 가장 높은 도시, 그러니까 단위 면적의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 그게 한국 도시다. 군산이에요.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또 재미난 거 있어요. 한국에는 한 건물에 여러 교파의 교회가 있다. 제가 하나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한글을 모를 텐데 여기는 천주교회 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천주교회 있고 저 위쪽엔 개신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지파교회가 있어요.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뭐 병원도 있고 뭐 보석 파는 데도 있고 여기에 교회가 같이 있어요.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 개신교는 그 목사나 또 교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장 개신교파는 장로교회입니다. 미국은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죠.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큰 개신교파인데 계속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장로교 안에 약 100개 정도의 작은 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파들이 신학교를 다 만들어놨어요. 신학교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뭐 400개 남짓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신학교는 몇 개 안 돼요. 수십 개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목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목사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모릅니다. 하도 많아서. 이거 넘어가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 열광하느냐? 이거 신학자들이 별 연구를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냥 기껏 하는 소리야. 성령이 임했고, 나만은 하느님에서 택함을 받은 나라고, 앞으로 예수가 재림하면 나만이 온다느니,
핏도운 소리만 하고 앉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인가니 한국은 전통 종교가 박해를 받아서 어떤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리가 좀 비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불교는 과거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아서 이게 별로 이렇게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유교는 조선조가 유교 때문에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유교는 그 조선을 망하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교를 또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통의 불교나 유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찾았던, 새로운 이념을 찾았던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국 문화가 엄청난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미국 문화의 핵심은 기독교 개신교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근대화가 되고 싶고 세계화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바로 자기 종교를 기독교나 개신교나 캐톨릭으로 바꾸는 거였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세계 시민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 그래서 그 서양 문화의 핵심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본인도 서양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얘기입니다. 불교는 무슨 한국 뭐다? 종교 문화의 중심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 꽤 산이 많습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치가 좋은 산에 가면 반드시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템플 스테이를 간다고 그랬을 때 어느 절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 지방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연과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그 문화 유적 가운데에서 불교와 관계된 것들이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뭐 지방에 가서 산에 가면 거기 분명히 아주 좋은 산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교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중요한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불교 국가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관련 유산 유물이 많이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교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됐죠. 한국은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고 여러분들 그거 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자기들이 한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초기에는 일본 문화는 한국 문화예요. 한반도에서 그 이민간 사람들이 지배 계층이 돼서 일본의 그 지배 계층을 만들고 일본 천황도 다 한국 계통이에요. 한국계. 거기 가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까 지난번 얘기처럼 불교는 AD 372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돼서 1392년까지 한국의 국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 유적 가운데 걸작은 대부분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약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은 이 유산은 바로 경주. 여러분들이 그 서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곳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가운데서 또 꼭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경주에는 절과 탑이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때를 이루셨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려면 일본의 교토를 가면 됩니다. 일본 교토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경주를 가게 되면 꼭 경주에는 남산을 가야 되는데 이 남산에는 수백 개의 절터에 불상과 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은 아예 산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에 탑이 있고 이렇게 돌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이 부족 불상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수백 점이 이 산에 있습니다. 참 제가 다 가본 데인데 참으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한국의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남산, 경주 남산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목 잘린 불상이 있는데 이건 조선조 때 불교를 억압했던 유교도들이 이렇게 목을 잘라놓고 이랬던 거예요. 남산 말고도 신라가 전해준 불교 유산은 매우 많습니다. 자, 이거 불국사, 이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불국사 가면은 여기 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만든 건물이라서 잘못 졌어요. 졸작에 졸작 볼 거 없어요. 불국사에 가면 바로 이 돌로 만든 탑. 그러니까 이 탑을 보러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탑이 말이죠. 이 탑을 진짜 제대로 감상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쪽 왼쪽인 석가탑이거든요. 이 탑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탑이면서 그 모델이 되는 탑입니다. 저기 스탠다드 최고의 탑이에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 탑이 왜 훌륭한지 몰라요. 한 10년을 공부해야 할까? 이쪽 대신에 이쪽 다보탑은 한국 10원짜리 동전에 나와 있죠. 이 다보탑이. 지금 작은 동전은 없어요. 이제 좀 큰 동전에 이게 다보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이 석가탑이도 유명한데 이 밑에 있는 뭔가 하니 이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불경이거든요. 불경. 이것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에요. BC 750년경, 그러니까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 석굴암 다 가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건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중에 하나 어떤 불상이 있었죠. 이 불상도 대단하지만 이 석굴암이라는 이 건축물 이건 왜 대단해요? 그 세계 유일의 인공 석굴이다. 자, 이것도 한국 사람도 몰라 이거. 이게 대단한 건지. 자, 인도나 중국을 가면 그 바위 산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안에다 불상을 집어넣었었죠. 안치를 했죠. 근데 한국은 이 바위가 너무 강해서 이 굴을 못 만드는. 그 신라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인공으로 석굴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종이죠.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가진 종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종은 약 1200여 년 전에 만든 종인데 지금도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대단한 거예요. 1200여 년 전 종이 아직도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종의 모습의 아름다움이라고 그 조각된 모습, 아름다운 소리, 또 이 종에서 나온 소리는
단어종과는 차원이 다른데 제가 뭐 설명을 다 안 하겠는데 이런 그 종을 8세기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불교 유물들이에요. 이쪽부터. 내 찬 건데 이거는 왼쪽은 이쪽은 일본의 국보 1호 미륵 마이트레이아 스태츄 마이트레이아 부다고 그 똑같은 거는 이쪽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왼쪽에 있는 이게 일본 그 교토에 있는 마이트레이아 부다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고 요 붓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동, 브론즈로 만든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참 대단한 모습이죠. 바로 이런 이 불상들이 모두 백제나 신라대에 만들어져서 그대로 일본에 수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법륜사에 있는 이 관은 보디사트와인데 이것도 역시 백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호류 템플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초기 불교는 완전히 그 한반도에서 넘어가는 거였었어요. 그게 아직도 일본 교토에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 교토는 꼭 가야 됩니다. 자, 고려 신라를 이은 고려 고려는 코리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려의 영향입니다. 이때도 불교는 절대적으로 신봉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남긴 세계적인 대표 유산 이게 뭡니까? 해인사 트리피타카죠. 해인사에 가면 이런 경판이 있죠. 이런 경판 이게 불교 경전을 새겨서 경판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뭔가니 어떤 면에 이건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기록 유산이죠. 세계 기록 유산, World Heritage of Memory 이렇게 되는데 한문으로 만들어진 대장 경판 가운데에서 Oldest and Best 약 800년 전에 800년 전경에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네, 중국은 물론 중국 것도 있었는데 중국은 다 불이 타서 없어져서 이것이 가장 올디스가 됐고 또 가장 베스트가 됩니다. 사실 대단한 유산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나무로 만든 게 800년을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판이 8만 개가 있어요. 8만 개.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뭔가 바로 이 8만 개나 되는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이 창고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 유산, 월드 헤리티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얘기죠. 이 건물도 약 거의 800년 정도 됐는데 참 한국에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뭔가니 이것도 참 대단한 책인데 이 불교 책이거든요. 이 고려시대 때 만든 책인데 이게 14세기 후반부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건 뭔가니 현존하는 금속 활자 인쇄본 메틀 프린티드 북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현존하는 책 가운데서 이게 한국의 고려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한국에 있지 않고 현재 불란서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불란서 외교관이 구입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 경과해서 불란서 이 도서관에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려가 이런 엄청난 불교 유산을 세계적인 불교 유산을 만든 나라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조선인데 이제 조선에서는 그때부터 불교가 억압을 받습니다. 승려는
천민으로 강등이 돼요. 천민. 언타처블이 돼요. 최고의 귀족에서. 그래서 서울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찰들은 이 당시 수도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조교사 있잖아요. 그거는 조선조 때 만든 사찰이 아니고 20세기 초반부에 만든 사찰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 있지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에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불교적인 사상가나 훌륭한 문화유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제기가 되면 또 불교는 어떤 박해는 아니고 환란을 겪는 거 아니 일본 불교화되면서 전부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해요. 지금 일본 불교 보세요. 일본 불교는 전부 승려들이 결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 불교 승려들도 모두 결혼하게 되고 또 일본 불교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천천히 이제 그 힘을 되찾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이제 다시 소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그럼 현대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일본 승려가 볼 때 한국의 불교 혹은 승려들은 굉장히 활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요. 동북아시아 불교는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화된 불교를 얘기를 해요. 그 중화 불교가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건 불교 전공한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중국 사찰에 가면은 거의 관광지도 돼 있어가지고 이전에 보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은 이전에 했던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수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디스트 템플 스테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가시게 되면 예불을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예불 하는 모습이 당나라 때 중국 승려들이 하는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일본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 불교도 다른 모습이에요. 재미난 모습.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깎아중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모습, 한국 불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승가 대학, 상가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공인받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불교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미국 프로비던스에 있는 한국 불교의 모습이고 많은 불교도 미국 불교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 프로비던스에 거기 출가한 미국 승려들의 모습인데 이 승려들이 있는 절이 있죠. 네. 재미난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인의 마음을 빚은 두 종교, 유교와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Who is Korean? Korean. Who is Korean? 자, 한국인의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니? 한국인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인들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종교가 뭐냐? 둘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샤머니즘과 컨퓨cianism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교가 한국 사람들의 월드뷰를 형성하는데 두 방향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유교적으로 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이 샤먼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 본인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지. 자꾸 제가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객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 뭐, 다 압니다. 알기는 얘기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비밀이 오늘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여기서 철저하게 유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다 해가 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샤머니즘, 샤먼의 자유분방한 끼가 발동이 되면서 음주 가무, 술 마시고 춤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없어졌지만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Korean is consciously confusion, but subconsciously shaman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6.25부터 보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의 일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종교. 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종교는 유교입니까? 그러면 전부 NO!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물음을 바꿔서 그러면 당신은 효를 실천하려고 합니까? 그럼 전부 YES예요. 90% 이상이. 근데 그 효는 뭐예요? 유교적인 덕목이에요. 한국 사람은 효가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다. 공자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공자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보니까 지금 이 막시즘으로 커뮤니즘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밑에는 있어요. 유교의 영향이. 제가 중국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이게 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그 유교적인 국가였느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왜냐? 지난 왕조, 조선 왕조죠. 14세기 후에 나와서 약 500년 이상을 통치했던 조선 왕조가 그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됐다. 조선 유교의 특징은 단순과 철저. 이게 한국 사람들은 외대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지켜요. 이렇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유교 공자님 이랬다 그러면 중국 사람도 이랬다 그러면 그걸 지키게 너무 강하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순과 철저다. 그러니까 중국은 유교의 종주국답게 많이 유교가 좀 부드럽게 변모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가령 중국은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성균관대에 대해서 봤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자를 제사 지내고 여기죠. 요 건물 이게 대성전이라는 건물인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뒤에 있는 공간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요 건물이 명륜당이라고 해서 강당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교실이에요, 교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게 뭐 우리하고 또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얘기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은 몰라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을 제사 지내는 공간. 자, 1년에 2번씩 공자를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 이 무용수들이 81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악대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건 이제 문묘 제례라고 그러는데 물론 다 중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1년에 2번 옛 법대대로 하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철저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다 없어졌어요. 이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론 이걸 중국에서 와서 다 동영상, 영상 찍어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륜당,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명륜당은 어디 나오냐? 바로 한국 돈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이분은 한국 유교에서, 조선 유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이퇴계 선생이고, 이게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명륜당인데, 이게 한국 사람 몰라요, 이거. 이거는 5,000원권에 있는 이 율곡 마스터 이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하고 유교 대표적인 학자를 따지면 이분과 이분 두 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5,000원권에 나온 이분 누구다? 이분의 어머니. 마담 신이라고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 이게 조선 한국 돈은 전부 이렇게 유교적인 인사로 덮여 있습니다. 만원권은 세종대왕이죠. 전부 그 성이 이 씨에 전 미스터 리예요, 리. 이분은 미세스 리고, 그러니까 이 씨가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종묘대제학 그 종묘에서 종묘는 뭔가니 그 조선의 왕들을 제사 지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셨죠? 이것은 이 건물들은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이런 제사 지내는 이것은 세계 무형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사회를 진행을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모습입니다. 참 장대하고 멋있어요. 직접 가서 보면. 이건 멀리서 본 종묘. 아름답죠? 여기 뭔가니 지금 한국은 세계 기록 유산을 16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숫자로 랭킹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4위, 아시아로 따지면 1위입니다. 1위. 대단한 기록이죠. 이 가운데 조선 것이 11개가 됩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얼마나 한국이 과거에 대단한 문화적인 국가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현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 영향을 끼쳤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다른 나라가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떤 겁니까? 바로, How old are you? Are you married? 왜 한국 사람들 나이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또 내가 결혼을 했는지 왜 그렇게 궁금하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부 유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교의 근본 가르치면 알아야 되는데, 유교의 그 core concept of Confucian teaching. 한 글자로 하면 바로 인인데, 인이라는 것은 귓교에서 Confucian version of love라고 할 수 있어요. 유교적인 사랑이다. 근데 그 인의 시작이 바로 효입니다. 효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해서 filial piety라고 하게 합니다. 이거죠? 시아오. 그 다음에 시아부터 보죠. 시아오, 효와 제. 이 둘인데 이 2가지 덕목을 이해를 해야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아오, 효를 필리얼 파이어티죠. 그러면 이게 뭔가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존경과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아버지한테는 복종해야 돼. 그래서 인의 실천은, 효의 실천은 내 가족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교는 전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자기 가족을 중시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이 먼저예요. 여기 my family first, then others family next. 무조건 우리 집안이 가장 중시됩니다. 다른 집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게 familial confusion, patriarchal feminism입니다. 그리고 confusion style of collectivism, 유교식의 collectivism,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때 이렇게 큰 절을 하죠. 빅바우를 하죠. 자기 스승에 대한 이런 다른 나라에서 거의 못 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D는 뭐냐? 이 brotherly respect, brotherly love. 이건 뭔가니? 남동생이 형에게 바치는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가니?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유교 질서,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younger brother and older brother. 혹은 senior people and junior people. hierarchy between the senior and junior. 그죠? 한국에서는 태어난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은 물어보면 나이를 물어보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문화가 발생합니다. 왜? 밑에 나이가 약간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 드라마인데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사람을 막 화내는 거, 혼내는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I married, 아까 이제 how old are you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 누가 나이적으로 위인지 아래라는 걸 판단해서 그 다음에 가족적인 호칭을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혹은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re you married는 뭔가니 결혼한 사람은 성인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를 알아보게 되는데, 한국 기업을 보면은 상속이 되죠. 가족주의. 한국 회사는 거대한 가족이에요. 거대한 가족. 미국서는 이렇게 가족이 큰 회사가 이렇게 상속되는 게 흔하지 않죠. 한국서는 삼성, 현대 다 상속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뽑는 데에도 또 신입 사원을 뽑는 데도 항상 새로운 가족을 뽑는다고 가족을 강조합니다. 회사가 가족이 되는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게 스와로브스키 코리아에서 외국 회사인데도 또 역시 가족을 뽑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디모크라틱, 리퍼블릭, 공화제라는 나라에서 이런 세습이 가능한 나라. 사실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한에서는 교회 목사직이 세습이 됩니다. 그런 유일한 나라. 이 넘어가겠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 퍼스트 하니까 다른 집안의 아이를 입양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사를 중시하는 이게 이제 패밀리얼 하이라키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앤시스터 아버지 라인의 조상들을 제사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변형된 중국식의 제사 방법인데 이런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없어요. 대만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교가 아주 단순하고 철저하게 계승되고 있는 한국이다. 사실 이런 데 가야지 한국을 진짜 경험하는 건데 이게 잘 개방이 안 되죠. 그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역시 내 가족을 중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 맨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심지어는 우리 남편 그래. our husband라고 그렇죠? 폴리게미 소사이티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란 말 쓰질 않습니다. 우리란 말. 그렇게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서 우이즘, 우리이즘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 문제가 그 우리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위와 others를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고 차별한다. 배타적이단 말이죠. 이너 그룹과 아우터 그룹에서 그게 문제, 한국 그 사회 문화 문제가. 특히 이제 뭐 가령 여러 가지 배타 의식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즉 한국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도 없이 그냥 불친절해요. 왜? 그들은 남이기 때문에 아우터 그룹이단 말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람은 한국 그 사람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인데 이제 차별받는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나온 아이들도 또 차별받아요. 한국 사람이 순수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사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긴 게 동남아시아 생겨가지고 굉장히 욕을 뭐 다짜고짜 그냥 처음부터 욕한대요.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 이건 뭔가 아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크게 떠드는 거. 전화하면서 굉장히 크게 떠들거든요. 왜 그러냐? 남에 대한 배려의식이 없다.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는 그 비판 중 하나가 톡 치고 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 excuse me를 안 하느냐? 톡 치고 그냥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대신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잘한다. 네? 외국인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뭐 너무 잘해줘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참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건 뭔 거니? 항상 우리 애 먼저, 우리 애 먼저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에도 다른 집안의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이들만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거기만 관심이 있지 한국의 대학 교육 제도가 얼마나 나쁜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니 이 강남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분포도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된 게 전부 학원들의 모습이에요. 몇 블락이에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건물에 이렇게 그 학원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그래도 뭐 이건 뭔가 하니 내 아들만 내 딸만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엄마들이 우리가 모여서 한국 교육제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있긴 조금 있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my family, my child first 이게 세다 뭐 강하다 이거예요. 늦은 밤에 10시쯤 되면은 아이들 학원에 공부하는 아이들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지금은 코로나 더 이상 없는데 대단한 모습이죠. 이건 전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그룹이 되면 금세 서로 이제 나이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친족간 호칭을 부릅니다. 뭐 오빠, 뭐 언니, 동생 이런 식으로 말이죠. Are they all family members? For example, in restaurant, also titled with the 이모집 and 고모집. 이모 is the aunt of the mother side. 고모 is an aunt. And also if the famous celebrity or sometimes called nation's younger sister, so all the time they are titled with a sister because we Koreans put emphasis on family. And also they are the nation society as an extension of the family.
And of course, that the Confucianism also have benefits Korea. What is that one of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ast development of the Korea is Confucianism, because Confucianism is a basis for the education. So among other religions, the Confucianism emphasized the education. So based on those tradition focusing on education, Korean people try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actually in Joseon Dynasty, education was so important to become a public officers. So thanks to those education, Korea become the advanced countries in a fast way. So Korea doesn't have any natural resources. So the Korea has only the resources, human resources. So the human resources are the only asset to Koreans. So that's why Koreans emphasize the education and sometimes send their children to foreign countries for studying, and then they are educated and they return to Korea and develop the Korea again. So the Confucianism has some benefits to Korean, for example, education. So there is a very famous political scholars. So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1960s, 1950s. However, in 1960s and 1980s, the Korea became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scholar said that Korea has a different culture and Korea has a different tradition. And the scholar says that Confucianism was the basis for fast development of the Korea, focusing on education. So now I wanted to talk about the last religion, about the shamanism. So I think that the lecture will be ended at 11:30. So I need to speed up my lecture. And the shamanism has the same history with the Koreans. So the people, Korean people, thought that shamanism is like a false faith. But Korea has a lot of tradition of the shamanism. And this one is a famous missionary called Dr. Hubbard. And he said that the Koreans were the Confucianism followers socially and Buddhist philosophically, but they were the shamanists when they had a difficulties. So if you have problems, you visit the fortune tellers or the shamans. So the Koreans have a social life like based on the Confucianism, and then Koreans have the philosophy of the Buddhism. However, if the Koreans have difficulties or hardship, and the people visit to fortune tellers or shamans. So why shamans is important? And the Dangun was the founder of the Koreans. It is the legend about 3,000 ago. He was a shaman. So after that, the shamanism has been passed to Koreans. So even though the Buddhism was the ruling philosophy or Confucianism was the ruling philosophy, and especially folk culture, so the shamanism was the core of the folk culture.
So if you study the folk culture, you understand that the shamanism was the basis. And that'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UNESCO. The first one is that the Gangneung Dano Festival and the Pansori. And those two things are originated from shamanism. And this Pansori was sung at the ritual of the shaman ritual. So in folk culture, shamanism was the basis. So 이게 뭔가 아니?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딘게 남산에 있는 그 남산 타워에 보이는 팔각정이 and there was a Namsan Tower. So originally this building was located in Namsan Tower. That's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shamanism. 샤머닉 그 홀인데 And that's the very famous shamanic hall 이게 원래는 called Guksadang. And actually this shamanic hall was located on the Namsan. However, in 1925, it was relocated. 눈에 안 띄냐 이런 식으로 맨날 또 골목이 들어가 있어. And actually the fortune teller store or the shaman store usually were located in remote area or the alley. This one is the Japan. And the shamanism of the Japan 세계 문화유산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많이 also well 치장을 했습니다. 한 분 얘기 못. beautiful or the well organized and the shrines and the Taoism. In China, Taoism plays as a shamanism. 그렇지만 지금 So 숫자가 in Korea, there are a lot of fortune tellers and shamans. 무당들 모습이 And sometimes the TV show also the celebrities looking like shamans. It was a very famous TV show in the past, and the 이건 한국의 신을 the show host played as the shaman 나오거든요. to have a talk show. And also there are a lot of advertisement released in the newspaper, and also the advertisement of the shaman or the fortune teller are shown on the bus. And also this photo shows that the store of the fortune teller in closer to Women University of Ewha. And also the shamans operated the web page. In Korea, about 200,000 or 300,000 shaman live. 샤머니즘 이건 어떤 종류냐 이건 넘어가고 So that's we have many shamans.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In Korean culture, especially shaman culture consists of the singing and dancing, and this shaman rite. 여기에서 So singing and dancing are the core. 춤이 바로 살풀이 춤이라고 해서 And there is a very famous dance, so-called Salpuri dance. 음악에 맞춰 And this Salpuri dance was danced to the music. 민속 무용론 And the Salpuri is the representative dance of the folk culture in Korea. And the singing has been evolved to pansori in Korea. So that's why shamanism is the core of the folk culture in Korea. 노래와 춤이 주종이 된 So the singing and dancing is melted in shamanism, and the shamanism has been evolved with the Koreans. Like K-pop, you can see that the Koreans sing and dance very well because we have a tradition of shamanism focusing on singing and dancing. And also Korean history has been developed with shamanism. And actually foreign historical books say that Koreans really like singing and dancing. And if you singing and dancing, what things are required? Liquors. So what is the most popular bestseller liquor in the world?
that is the soju. So the soju is the top first, ranked first in terms of the global spirits. And the number 1 and number 3 is the Korean liquor, soju. So that means that the Koreans drink the liquor a lot of liquors. So this red color shows that the country with a huge consumption of the liquor. So bomb cocktail. So the bomb cocktail actually Boilermaker, and was introduced from USA, and the Koreans developed this Boilermaker to become a bomb cake cocktail. So what is it? It is the torch relay bomb, a torch relay cocktail. And also after drinking, Koreans visit karaoke, and that's that TV show of the 노래 karaoke. And also in Korea, there are a lot of karaoke's. And also the people took on the bus, they had a dance on the bus. And this one is the radio karaoke. So if the radio show play, the people sing a song through the phone. So those kind of the culture of the singing and dancing developed to collectivism. So in Christian church, the people have worship, they sang together very well. And also this collectivism is expressed in North Korea to have a rally together. So the brain is divided into left brain and right brain, and Koreans usually developed the right brain, focusing on insight or the emotion. So the Koreans are really poor at left, right. However, in right brain, Koreans are really developed. For example, in Korea, we have a very famous musicians, but we don't have the computers focusing on left brain, but we have excellent archery players. These archery, to do the archery well, we need to use the brain well, right brain. And this player, sports athlete, is the Yang Bung archery player, and then his eyesight was less than 0.1. However, he got the gold medal, and he said that the archery, if you do the archery, you need a feeling, and the feeling is related to right brain. And also in terms of the golf, the right brain is also important. So the feeling, emotion, in those kind of the factors, Koreans are really good at. So the singing and dancing of the Korean has been developed to Korean ways. And Korea is kind of the leading country of the global entertainment. So the Parasite, the movie, got award in 2020, and this the first Asian countries. And of course, the Minari got the award, and also the Kingdom, the zombie drama made by Netflix, or the Squid Game, is also sensational in the world. So the Squid Game ranked first in more than 80 countries. So the Koreans are really good at game. And also the BTS. So actually BTS changed the world record. And also the B-boy of the dancing B-boys have a good record. And also Dr. Crew is
entered the American Got Talent, and this Dr. Crew had a good reputation in American Got Talent. And also the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entered the final of the American Got Talent. And also in Korea, there are very famous game players, internet game players in StarCraft and Warcraft, a role game, League of Legends. So they were the global games, but the Koreans enter the final of those kind of the internet games. So actually, gamers in the world really wanted to learn how Korean gamers do. So the Korean gamers are really good at moving their hands. So the foreigners ask how Koreans move their fingers very well. So the answer is this portal. So there is a stationery shop in front of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re were small game machines. So the young kid played the game. So that means that the Korean people have played the game since they were young. So that's why those people grow up and have excellent finger movement and become the champion of the internet game in the world. So still shamanism live in Korea, and also the Korea is the Confucianist country, and also in terms of the cultural heritage, so the Buddhism has the alliance share, and also the Christianity is booming, and we also have a new religion. So from a religion perspective, Korea is a very interesting, and variety of the religions hit the balance in Korea. That's the very interesting thing in Korea. 시간 오버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So 아니 그 the 오늘 아마도 선생님께서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I 관심이 많이 없을 think 거라고 that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religion. 첫 번째는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느냐? 남북 통일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서. So in term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 it's a political issue. It is not a religious issue, I think. And the North Korea doesn't have a religion. So sometimes religion was utilized as advertisement for the government. So I think that the North Korea doesn't have a religion. So actually in Korea, there is some Haisei religions in Korea. So if the religious group have a problem,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control those kind of the religion. For example, one of the Christians visit the temple to destroy the Buddhist scripture. So sculpture. So in that cases, the government catch the person because the person destroyed the cultural asset. So in Korea, so actually the religions
have some problems, especially some religions are connected with the religion politicians, so creating the social issues.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So religions is respected in Korea, 대표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but if the president religion or those kind of things are related,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has 많으셨고요. influences on the 마지막으로 지금 politician, 한국에 political 들어와 있는 policies 이 too. 한국에 관심이 많은 So thank you for 외국인들에게 your 마지막으로 lecture, 해주실 말씀이 and 있으시면 간단하게 also 해주시면 do you have 좋겠습니다. any final messages to foreigners living in Korea? 한마디 되면 굉장히 많은데 뭐좀 이게 이름 어떻게 돼요? I think that 구체적으로 하질 않아요. 미국에 Koreans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뭐 종교적인 데서 하는 don't 것도 talk 있고요. about 이렇게 very 이렇게 specific 하고 있는데 things. 아마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The 싶은데, Koreans wanted to talk something as a whole rather than the specific one. But to foreigners, I recommend the temple stay. 진짜 이제 한국의 그 핵을 이제 알고 싶으면은 And if you wanted to core of the Korean culture, please visit the store of the fortune teller. 그러나 If you visit the shaman 무당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탐색을 해서 가볼 hall, 수도 있고. maybe you will understand Korean culture more. 그 개인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And 아시는 거 있잖아요. if you have a Korean friend 언제 부탁을 and 하냐면 ask the friend to go to 가서 좀 참관할 수가 있겠냐? 그럼 절대 노는 안 해요. 괜찮아요. go to their home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on the 진짜 New Year's Day or the other important holiday, maybe you will able to understand that the real 감사합니다. culture 그 of the 여러분들 Korean. 총 4회에 걸쳐서 한국을 thank you for 배우고 your 이해하는데 많은 presentation. 도움이 되셨으면 And then 좋겠습니다. until now, we have four 주말 아침에 lectures in the 오전에 first 힘드실 session. 텐데도 And 이 I 좋은 think that 강연에 많이 today 참여해 is a 주셔서 Saturday, so 감사드리고요. it's a little bit difficult 이후에 for you to wake 저희가 up early. 수료증이라든지 But 아니면 필드 I'm 트립과 really 관련된 grateful 그 to all 추가적인 저희 활동이 participants 남아 있잖아요. 그것과 today. 관련해서 And 지속적으로 I 저희가 안내를 think 드리도록 that 하겠습니다. 그래서 we need 많은 to 참여 give more 부탁을 detailed 드리고 information 이후에 또 다른 to 질문이 you. 있으시면 And 제가 진작에 말씀을 if you have 드렸던 그 any Q&A questions, 게시판을 이용을 please 해서 let us 질문을 know. 해주시면 And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수고 많이 use the 하셨습니다. Q&A channel